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노트 준비하시고요. 합격 노트는 네이버 제 카페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합격 노트 13페이지예요. 오늘은 등록 취소부터. 등록 취소가 조금 어려워. 자, 이유를 보세요. 등록 취소가 나오면 왜 등록 취소했나 이유를 봐야 돼. 멀쩡한 사람 막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유를 봐서 이유가 사망의 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우리가 사, 기, 결 이렇게 해요.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나오면 결격 사유야. 그래서 사기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해요. 사망의 산,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야. 어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망, 죽었죠. 해산은 그냥 흩어진 거야. 등록 기준 미달은 기준에 조금 미달된 거예요. 사무소가 조금 잘못되고 사무소가 가설 건축물 뭐 그런 거. 어떤 중개사고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산, 등록 기준 미달은 중개사고 친 게 아니니까 잘못한 게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 근데 이제 결격 사유는요. 모순이 생기니까 3년을 더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3년을 안도해. 이따 해볼게요. 그래서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 사기결이 아니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고. 해볼게요. 1번 개인 사망 사기결에서 4 등록 취소하고 3년 안도한다.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한다.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망이잖아. 사망. 그 다음 2번 등록 기준 미달 사기결에서 기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한다고. 별 문제 없죠? 이제 3번 한정우견 개시 심판 이게 뭐야? 결격사유. 선고심판 나오면 뭐다? 결격사유. 한정우견 개시 심판이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고. 파산선고도 선고심판 결격사유.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고. 사, 기, 결. 사기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근데 이제 5번 부정한 방법 등록했어요. 사망의 산 아니고 등록 기준 미달 아니고 결격 사유도 아닌 거야. 질문 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왔잖아.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기결이 아니니까 얘는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라고. 그래서 등록 취소부터 3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 거야. 3년을 더해서. 그 다음 6번 등록증 양도래 사망의 산 아니죠? 등록 기준 미달 아니죠? 결격 사유도 아니라고. 다시 질문 왜 결격 사유 아니라고요? 선고 심판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선고 심판 그래 결격 사유라니까. 그래서 얘는 또 사기결이 아닌 거야.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라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가 된다고. 자, 합격 노트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표에서 왼쪽은 3년을 더하고 있는데 이유가 사기결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고 있고, 오른쪽은요 이유가 사, 기, 결이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등록 취소 이유를 보고 3년 더할지 말지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에서 첫 번째 이제 잘 보셔야 돼. 2024년 1월 1일 한정우견 개시 심판 법원에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결격사유, 선고심판 결격사유. 법원에서 해요. 2달 뒤에 3월 1일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 거야.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에서 해.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먼저 하고 그건 이제 등록관청에서 그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고. 그러면 등록 취소일 3월 1일 여기다가 3년을 더하겠대. 3년을 더해서
2027년 3월 1일 요때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날짜에도 이 사람은 뭔데요?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으면 피한정 후견인. 지금 3년만 지난 거지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잖아. 얘는 계속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근데 3년 지났다고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년을 더하면 안 된다고. 모순이 생기니까. 모순이. 그냥 등록 취소만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한정후견 개시심판 얘가 결격사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종료심판 받으면 되는 거잖아. 개시심판 받은 사람은 종료심판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여기서의 결론. 한정후견 개시심판 받아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종료심판 받으면 된다. 그래야 이제 결격사유 벗어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해. 좀 더 어렵고. 자, 이번에는 2024년 1월 1일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거야. 이게 뭐죠? 결격사유.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법, 액수 다 충족됐잖아. 이 법 300만원. 결격사유 법원에서 선고한 거예요. 2달 뒤에 3월 1일 그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된 거야. 시간적인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법원에서 먼저 하고 등록관청에서 나중에 등록 취소하고. 그러면 아까처럼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3년을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더하는 거야? 안 더하는 거야. 왜? 결격사유잖아. 다시 가서 보세요. 2024년 3월 1일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이유로 등록 취소한 날짜야. 뭐 때문에? 결격사유 때문에.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한 요 날짜에다가 3년 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결격사유면 등록 취소만 하고 거기다 3년 더하지 말라고. 모순이 생기니까 더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얘도.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요. 이 결격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되지. 아까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이니까 종료심판 받으면 되고 지금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니까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 선고로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그럼 얘는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벌금 선고부터 3년이 지나면 된다고. 결론. 이제 전체의 결론이야. 사기결이다. 사기결.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기결이다. 그러면 3년을 무조건 안도하는 게 아니야. 어디다 3년 안도해요? 등록 취소일. 시점은 등록 취소일이에요. 보세요. 등록 취소일에 3년 안도하잖아. 벌금 선고일에 3년 더하잖아. 무조건 3년 안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등록 취소한 이유가 사기결이다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한 날짜에다가 3년 안도한다. 벌금 선고일에는 3년 더하고 있잖아. 이게 결론. 됐고. 나중에 제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들. 이제 14페이지에서 자격 취소고요. 자격 취소는 쉬워요. 이유 불문이야. 자격 취소되면 무조건 3년 더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자격 취소가 나왔는데 3년을 안도했다. 그럼 난 틀린 거야. 무조건 3년 더해야 돼. 이유 불문.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고 사기결이다 3년 안도하고 사기결이 아니다 3년 더하고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하고 또 무조건 3년 더해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제가 등록 결격사유 어떻게 이해라? 넓게 이해라.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거 내려놓으라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도 못한다고. 3년간 다른 거 하라고.
그 다음 부정행위 플러스 5년,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중개보존할 수 있어.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보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또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얘만 응시결격과 등록결격에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응시결격 사유 따로, 등록결격 사유 따로 있잖아. 그런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결격 사유도 되고 그게 이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존도 못하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정지는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정지니까. 자, 업무정지는 키워드가 폐업신고예요. 법조문에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그만둬야 된대. 그러니까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에요.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 중간에 그만둔 거야. 폐업신고?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기간이 남았잖아. 요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결격사유란 얘기예요. 그러면 폐업신고 안 했어. 폐업하기 전이야. 결격사유 아닌 거야. 보세요.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서 그만둬야 결격사유라고 돼 있잖아. 폐업신고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야. 자, 결격사유예요. 일을 못해. 중개 업무를 못해. 얘는 결격사유가 아닌데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일을 못해. 중개 업무를 못한다고. 효과는 똑같아. 뭐가 달라요?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 우리가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이렇게 불러줘요. 얘는 폐업 신고 안 했으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일을 못하는 거 효과는 똑같잖아. 뭐가 다르다?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자, 이 사람은 어차피 이 6개월 다 지나야 요 기간 다 지나야 일할 수 있는 거야. 효과는 똑같다고. 일을 못하는 거. 다만 불러줄 때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폐업 신고 안 했다. 그냥 업무정지 받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업무정지 받은 사람.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 자격정지는요? 업무정지랑 비교해 볼게요. 업무정지는 지금 방금 봤죠? 최장 길면 6개월이고 정지는 중간에 그만두면 폐업신고 남은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예요. 폐업신고 안 했으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자격정지는 간단해. 전체 기간이야. 자격정지 6개월 받았다 그러면 6개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사무소 그만두건 뭐하건 상관없어.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결격 기간에서 차이가 있잖아. 결격 기간에서. 그 차이점이 두 가지예요. 업무정지는 누가 받는다? 개공. 자격정지는 소공. 그리고 업무정지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폐업 신고하면 남은 기간. 자격정지는 전체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가 결격 사유로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 아까 자격 취소는요 무조건 3년 더 있죠. 이유 불문. 자격 정지는 그냥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 거고 어렵지가 않으니까 틀리면 안 돼. 그 다음 이제 업무 정지에서 법인 업무 정지가 있어요. 이제 법인이 업무 정지 받은 거. 얘는 키워드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법인으로 일을 하다가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고 칠 때. 사유 발생 당시가 중개사고 칠 때. 그때 AB 두 명이 이사급이 있었어. 임원 사원 이사급. 나중에 CD가 이사급으로 입사를 한 거야. 그러면 처분 당시에는 4명이 다 있게 되네. AB는 원래 있었고 CD는 나중에 입사했고. 그래서 처분 당시에는 4명이 다 있게 된다고. 근데 4명 다 결격 사유면 안 되잖아. 4명 다 결격 사유는. 사유 발생 당시가 뭐라고요? 중개사고 칠 때. 중개사고 칠 때 있던 AB만 결격 사유가 되니까 법조문에 사유 발생 당시라고 돼 있지 처분 당시라고는 안 돼 있다. 처분 당시 그러면 이 4명이 다 결격 사유로 묶이게 되니까.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A, B, C, D 4명 중에서 A, B만 결격 사유에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사유 발생 당시에 2명이 더 있었는데 고용인이었대요. 소공중개보조 직원. 직원들은 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야. 직원들은. 직책이 높아야죠.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봐야 돼. 임원, 사원, 이사급, 고용인은 직원.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다. 고용인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키워드 2가지만 딱 봐라.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누구다? 이사급이 결격 사유다. 처분 당시 X. 처분 당시 그러면 엄한 사람들까지 결격 사유로 묶이게 되니까. 사유 발생 당시. 그리고 고용인 X. 임원 또는 사원. 됐고. 그 2가지 키워드만 보시는 거야. 제가 합격 노트에 정리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 요 합격 노트만 잘 보셔도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법인 결격 사유인데,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이죠. 그러니까 항상 법인에서는 이 사람들 직책을 봐야 된다니까. 임원 또는 사원은 이사급이고,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이 법인도 결격 사유가 돼요.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법인도 결격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법인 결격 사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고. 예를 들어서 임원, 이사급이죠. 한 명이 미성년자야. 결격 사유네. 임원, 이사급이 결격 사유네. 그럼 그 법인도 결격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 사유가 끝났죠.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된다니까. 좀 어려운 거 아까 등록 취소 그런 건 제가 핵심 포인트 강의로 다시 한번 찍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또 여기까지. 송빠.